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와 HLB 제약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죠. 자, 차세대 카티 관련해서 임상 1상 IND 신청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9월 금리 관련되는 부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S&P라든지 다우 선물이라든지 러셀 지수라든지 선물에서도 다 지금 소폭의 강보합세 흐름, 지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환율은 지금 1393원 50전 정도에서 4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 선물에서 지금 오전장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신 쪽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종목별로는 조금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보는 흐름인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0.50, 코스피 쪽에서는 0.89% 하락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장중에 나왔던 기사가 HLB의 미국 계열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리스모는 HLB가 미국의 이뮤노믹과 더불어서 엘레바 테라페틱스, 이뮤노믹, 베리스모 이렇게 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계열사라 보시면 되는데요. HLB가 지분을 한 9.6 정도 가지고 있고, HLB 제약이 한 35%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래 이 노바티스의 킴리아라고 카티가 있죠. 그 개발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분사되어서 조금 더 카티가 혈액암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 고용암 쪽에서는 효과를 좀 못 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카티에서 조금 더 개량한 이 키르카티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서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이 바이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내년도에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8월 22일 날 IND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내년 1분기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시작을 한다. 요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관. 일상은 안전성, 내성, 예비 효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키르카티 플랫폼 기술로 만든 최초의 치료제, SYN 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메소테린 관련되는 부분은 세포 표면에 당 단백질인데 암세포에서 표면에 많이 발현되는 부분입니다. 요걸 타켓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NK 면역세포에 있던 수용체 구조와 유사한 멀티체인 수용체를 T세포에 인공적으로 좀 발현시켜가지고 기존의 카티 한계에 있던 혈액암 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카티가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합니다만 다른 항암제 대비해서 좀 장점은 한 번만 딱 투여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큽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부분에서 그 채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각종 지역별로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 개선점이 있습니다만, 이 카티의 어떤 고용암 쪽의 어떤 부분까지 확장하는 부분과 기존의 어떤 카티의 어떤 단점들을 개량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브라이언 킴 베리스모 CEO 같은 경우는 키리카트 이 플랫폼으로 T세포가 종양에 결합하지 않을 때는 요걸 T세포 탈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세포 표면 안전성을 높여서 고용암의 미세 환경에서 면역세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 종양 미세 환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어떤 부분이죠. 이제 외신 보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시즌 이제 PR 뉴스와외에서도 이 부분들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첫 번째 인간 대상으로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NK카 이제 플랫폼인 이 키르카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유일한 회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사는 이전에 나왔던 수정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이제 이도희 기자가 9월 14일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오전에 좀 수정해 가지고 좀 더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스머크에서 좋은 어떤 임상 데이터 이후에 뭐 부작용이라든지 인종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는데 여기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하는 부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4일발 기사죠. HLB에 따르면 이제 연례 에스모에서 공개되었던 OS 값, PFS 값, 그 다음에 ORR 이런 통계적 데이터가 이 넥사바 대비해서 다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다음 달이 이제 프리엔데이를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1개월 후에 받게 되는 이제 회의록에서 FDA가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NDA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과 같이 이제 패키지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면 1분기 내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프라이어티 이제 심사 관련되는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사가 이제 사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발표했던 보통 이제 임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이제 1차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 효능면에서 OS 값과 PFS 값과 2차 지표에서 ORR 같은 이제 지표들은 대조군 대비해서는 다 이제 성공적인 어떤 부분들을 나왔죠. 근데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능 좋은데 부작용이 또 어떠냐도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매니저블하다 관리 가능한 어떤 수준이라고 이야기했고 현지 반응에서도 이 에스모 이제 커미티 위원들도 굉장히 실전에서 빠르게 이제 이 부분들 도입들 기대한다고 했는데도 기사에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이제 국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 반응에 어떤 이제 수급이라든지 영향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사실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나왔고 1차 치료제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넥사바, 렘미바 2020년도에 로슈의 이 디센트릭과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이어서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1차 치료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조 정도 상관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 넥사바 관련되는 부분이 뭐 1조 정도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이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이제 매출이 1위랍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그 티센트릭도 이제 아바스틴이 이제 항체 치료제고 티센트릭이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니까 둘 다 좀 비싸죠. 합하면 뭐 거의 1년에 1억 후반 정도 금액을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매출 규모에서도 미국 쪽에서 보면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 약물로 이제 키트루다 렘미바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뭐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멜리무맘과 이제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 미국 FDA 관련되는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관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3상 관련되는 부분 병용으로 투여됐던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그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는 PD1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티센트릭은 PDL1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제 PD1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면역세포에 이제 표적을 둔다라고 보면 되고,
이 티센트릭은 이제 암세포에다가 표적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보세라님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2014년도에 위암 쪽으로 해서 3차 치료제로 승인이 받았고, 감넬리주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4월에 FDA로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희귀의약품으로 일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리보세라님도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일단 받아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배경 하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3상이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 이제 4월달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해서 이제 평가 지표가 OS 값과 PFS 값이었죠. OS 값이 22.1개월로 넥사바의 15.2개월 대비해서 7개월 정도 길었고, 이 OS 값이 이 정도 길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어떤 결과죠. 그리고 PFS 값도 넥사바 대비해서 한 2, 3개월 정도 느렸으니까 둘 다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 지표였던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감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이 넥사바 대비해서 4배 정도 좋은 어떤 이제 그 반응률을 보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회사는 거의 뭐 성공이 준하고 FDA 이제 신청 관련해서 거의 승인을 99.9% 예상하는 정도의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왜냐하면 OS 값이 역대 이제 간암 임상 중에 가장 길었고요. 이 OS 값이 이제 에스모 학회 전에도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만족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5일 연속 빠졌다가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해저드 레이쇼도 40%, 50%를 이제 줄이는 어떤 OS 값과 PFS 값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FDA 허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반대측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 이상 반응 관련되는 이 80% 나왔던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매니저블하는 어떤 관리로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간호요소 관련되는 부분은 약물 처방이라든지 하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표하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이제 이상 반응이 이제 좀 2배 이상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투여 기간이 이제 2배 이상 길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용량 조절이나 이런 걸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실제 에스모의 반응에서도 의료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많았다는 어떤 분위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상 반응 중에 절반이 이제 고혈압이고 간 수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간 수치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고 이제 켈리 박사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세포암이 강병변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에서 나오는 확률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수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반응 이제 발생률이 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도 회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치료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FD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전망들도 계속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이 2020년도에 나왔던 티센트릭 아바스틴 대비해 가지고 OS 값은 좀 위에 있습니다만 이제 이 PFS 값과 ORR 값이 조금 이제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OS 값은 늘었다고 하는 게 이제 일단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FDA가 어떻게 이제 보느냐,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 이제 분위기들이 다음 달 이제 프리&데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종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 상반기에 이제 이 신틸리맘이 중국인 환자 100%를 가지고 이제 FD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반려했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HLB는 이제 FDA와 환자 구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인제 중국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늘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추가 모집해서 이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이 FDA에서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패키지로 같이 신청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FDA와 이제 논의를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과 이제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면 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시장의 어떤 확보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침에 조금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43,85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FOMC 어떤 결과 흐름 어떠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좀 그 거래량도 줄고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0원대는 이제 조금 이제 지지 흐름들을 어제도 좀 보여주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 부분에서 지금 큰 흐름의 어떤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슬로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침체 구간에 일단 있는 상황에서 방향선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만 저점의 인식들을 지금 한 5일 정도 해주고 있는 상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심선이라고 하는 20일 이평선에 있는 45,000원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거래량을 나오면서 좀 회복을 해주느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오후장에도 좀 중요할 거고요. 내일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서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어떤 수급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오전장에서는 조금 이제 소폭이지만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 30분봉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저항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45,000원이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이전에 어떤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좀 지지가 안 되어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인데요. 자, 이제 오늘 내일은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하면서 지지선 확보를 해줘야 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